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헬로우 퇴직연금의 장경영입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네 번째 이야기는 DC의 적 미루기입니다. 미국에서 퇴직연금으로 100만 달러 만들기, 이런 열풍이 불고 있답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2억 원이니까 10억 원, 그렇죠? 12억 들어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퇴직연금으로 100만 달러, 10억 만들기 이런 걸 하면서 행복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미국 퇴직연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 있는 DC형 퇴직연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401K입니다. 401K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외국 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401조 K항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401K라는 거는 별명입니다. 미국의 금융회사가, 그러니까 401K 가입자 중에서 적립금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 몇 명인지 한번 세봤어요. 세봤더니 15만 명, 100만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10억 만들기가 꿈은 아니다,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증명이 됐고요. 퇴직연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헬로우 퇴직연금에서 항상 강조드리듯이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아신 다음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인간의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날인데요. 미루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우 퇴직연금 두 번째 시간이었죠. 미루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루기가 나타나는 이유는 할인율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미루기와 관련해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교수가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학기 성적은 보고서 3편을 내고 그 3편 점수 채점해가지고 학점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런데 보고서를 일찍 낸다고 해서 가산점은 없습니다. 근데 하루 늦게 내면 1점씩 감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개 강의실로 학생을 나눠요. 보고서 제출 기한을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실에 가서 보고서 3편을 내는데 3편 다 여러분이 언제 제출할지 제출 날짜를 저한테 써서 알려주세요. 두 번째 강의실에 가서 말합니다. 이번 학기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만 내면 됩니다. 세 번째 강의실에 가서는 4주차에 하나, 8주차에 하나, 12주차에 하나, 이렇게 3편을 차례대로 마감 시간을 정해줍니다. 어느 강의실의 학생들이 학점을 가장 잘 받았을까요? 정답은 세 번째 강의실입니다. 미루기를 조금씩 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학점이 높았던 강의실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 강의실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가장 꼴찌는 두 번째 강의실의 학생들이 학점이 가장 낮았습니다. 미루기는 학생들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미루기 성향을 보이는데요. 우리 건강 문제 한번 볼까요? 술, 담배, 고기, 이렇게 몸에 해로운 음식, 이런 거 알죠? 다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에 해로운 음식 잘 안 먹습니까? Nope. 아니죠. 오늘까지는 아닙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내일부터 담배 끊을게, 이렇잖아요. 미룹니다. 자꾸 미뤄요. 운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은 거 다 알죠?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힘들었어. 이번 주는 정말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쉬고, 그죠? 편하게 쉬고,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미룹니다. 그죠? 이게 사람입니다. 미루게 됩니다. 미루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에서 왜 미루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즉시 만족.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즉시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 복잡한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미룹니다. 그래서 미루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인간의 뇌 구조에서 미루기의 원인을 찾는 그런 설명도 있습니다. 뇌에는 대뇌 변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경계라고 합니다. 그 생존에 최적화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작동을 합니다. 즉시 만족을 원합니다. 한편에는 또 뇌의 인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죠? 지금 내가 조금 힘들어도 미래에 더 큰 보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 노력을 해야 돼. 뇌의 인지 영역, 그 다음에 대뇌 변연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미루기는 대뇌 변연계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고, 이런 미루기를 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게
인지 영역인 거죠. 이 두 가지가 미루기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충돌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원숭이 한 마리, 괴물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원숭이는 즉시 만족을 원합니다. 재미있는 거 해, 즐거운 거 해, 힘든 거 하지 마 라고 우리한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원숭이하고 같이 즐겁게 살다가 무슨 시험을 봐야 돼. 그러면 갑자기 공포 괴물이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쫓아버립니다. 원숭이는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공포 괴물이 우리 뇌를 조종을 합니다. 참아!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이래야지! 결론적으로 공포 괴물 덕분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마감 시한이 없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강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오고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고 이런 걸 겪기 전에는 사람들은 사실은 몸에 나쁜 음식도 먹고 술, 담배도 하고 뭐 운동도 게을리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마감 시한이 특별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마감 시한이 없기 때문에 공포 괴물이 나타나지 않고 원숭이가 계속 우리를 조종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 관리, 특히 퇴직연금 관리도 사실은 마감 시한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퇴직 시점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퇴직 시점까지 얼마 남았고 뭐 길게 남고 짧게 남고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오늘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내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퇴직연금 이슈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감 시한이 없는 문제들에서는 공포 괴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에 우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통제 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돈 관리, 재무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통제 장치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는데 강제 저축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월급 중에 적금 얼마, 그죠? 보험 얼마, 펀드 얼마, 그 다음에 연금 얼마 이런 식으로 필요한 돈을 미리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해두는 겁니다. 강제로 저축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원숭이가 야 이번 달에 뭐 하기로 했잖아 라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자동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 자기 통제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기 통제 장치는 스스로 마감 시한을 한번 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자기 통제 장치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나는 내 퇴직연금 수익률을 분기에 한 번, 분기는 좀 어렵고 반년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2번 또는 매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하고 그거 한번 상황을 봐서 내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어떤 특정 마감 시한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해 놓으면 미루기 행동이 줄어들게 되죠. 아까 우리 강의실 얘기, 보고서 제출하는 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마감 시한을 정한 학생들이 중간 정도 학점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장치를 통해서 최악은 피하고 중간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세 번째 자기 통제 장치는 내가 나하고 한 약속을 위반했을 때 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 관리를 매년 적어도 한 번은 하겠다고 스스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자동으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메일에는 장경영 씨는 뭐 퇴직연금을 1년에 한 번씩 관리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단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을 담아서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루기를 극복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핑계 찾으려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핑계에 지지 마시고 미루기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